그 리스팅을 마치고 나면 상품을 보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각각 오더마다 배송을 해야 하는지 배송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아마존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셀러가 고객들에게 상품을 직접 발송하고 재고를 유지하는 Merchant Fulfillment Network, 줄여서 저희는 MFN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Fulfillment by Amazon, 줄여서 FBA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는 제품을 포장하고 라벨링하고 또 발송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존에게 모두 맡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사실 각각 장점이 다 존재하겠지만 아마존 FBA 서비스를 사용하면 아마존이 포장, 배송, CS, 반품 이런 걸 다 대신 처리해줘서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고객에게 이 컵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 제가 직접 하나씩 다 포장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측에서 그걸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미국이 되게 넓은데 뭐 동부, 중부, 서부에 일일이 내가 다 보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배정받은 창고 한 곳으로만 보내면 아마존이 미국 전역에 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제품을 아마존의 FBA 물류센터로 보내시면 프라임 고객의 경우에는 이틀 이내에 미국 전역에 있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송을 처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서비스까지 대행해 주게 됩니다. 이틀 이내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맞아요. 제가 직접 해외 고객들한테 물건을 배송하려면 일일이 제가 포장을 해서 물류사에 발송을 해야 되는데 FBA를 사용하면은 제가 그냥 리스팅만 해놓으면 아마존에서 알아서 물건을 보내주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으로 엄청 많이 단축되고 고객들도 제품을 빨리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어서 저도 FBA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비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FBA 배송 비용 합리적인가요? 고객들에게 직접 국제 배송을 할 때는 제품당 높은 배송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FBA를 사용하시면 아마존에게 제품 보관이나 처리에 대한 FBA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알아서 미국 내 배송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품당 배송 비용이 비교적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대답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외국의 경우 반품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마존 FBA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반품도 대신 처리해줘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사실 리스팅까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FBA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리스팅이 끝난 이후부터 손이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면 고객이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주소도 확인해야 되고 일일이 제가 다 상품 배송 등록을 해서 우체국에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손이 많이 가고 또 고객이 교환을 하거나 반품을 할 때 CS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해 주니까 리스팅만 하면은 그 이후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고객분들이 이제 제품을 반품하게 되면 국제 배송 비용을 내거나 미국의 다른 주소가 아니라 바로 아마존의 물류 창고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의 세계적인 고객 서비스와 반품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자동 프라임 자격이나 무료 슈퍼 세이버 배송을 활용하시면 비즈니스를 매우 빠르게 확장하시는데 확실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 FBA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 같은 시카고 도시로 종이 한 장 보내는데 USPS로 10불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품 사이즈가 작으면 FBA 배송 처리 수수료가 3불 정도? 아무리 조금 부피가 커도 한 5불, 6불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미국으로 보내면 한 40불, 50불 들게 5불, 6불이면 처리가 돼서 저는 아마존 FBA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소름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FBA 프로세스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FBA 절차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FBA 프로세스는 비교적 간단해요. 먼저 제품을 아마존의 물류센터로 보낼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제품 라벨링과 패킹 요구사항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셀러 센트럴의 재고관리 탭에서 FBA를 사용할 제품을 지정하시고 아마존의 물류센터로 제품을 보내기 위한 FBA 출하 생성을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FBA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비디오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비용은 아마존 셀러 계정을 등록하고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FBA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정확한 FBA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아셀님은 처음 아마존 시작하셨을 때 아셀님의 상품이 처음부터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셨을까요? 아니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저도 광고비를 조금 아껴보고자 광고를 안 돌린 상태로 제품을 판매를 해보니까 제품이 거의 노출 안 되다시피 뭐 17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광고를 돌렸는데 광고를 돌리니까 이제 노출이 일어나고 클릭이 일어나고 판매가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제품 랭킹이 오르더라고요. 제품 랭킹이 오르니까 다시 앞 페이지 쪽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해서 리뷰도 그만큼 많이 쌓이고 더 빠른 속도로 제품 랭킹이 오르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오가닉 세일즈가 증가를 해서 전체 판매량 대비 광고비는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탑코스나 로아스나 1코스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아마존에서 광고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어떤 종류의 광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네,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색 결과에서 노출이 높이려면 먼저 스폰서드 프로덕트가 필요합니다. 셀러 센트럴의 캠페인 매니저에서 캠페인 생성을 클릭,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선택한 다음 자동 광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 광고를 하게 되면 아마존이 직접 다양한 제품과 관련 키워드들을 모아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정 입찰이나 동적 입찰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동적 입찰에는 이나만, 다운 온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제안하는 제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마존이 노출, 클릭 및 전환에 기반하여 입찰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캠페인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셀러마다 노하우가 다를 수 있고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판매를 시작하셨다면 각자 가설을 설정하고 조건을 다르게 하면서 실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러면 그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는 법을 좀 단계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단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광고 캠페인을 활용하시면 구매 전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기 단계인데요. 제품의 노출량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자동 광고로 시작을 하시고요. 잘 세분화된 광고 그룹을 활성화시켜 가면서 점진적으로 수동 광고를 시도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노출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에 제품을 좀 굳히기 위해서 수동과 자동 타겟팅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매 효율 증진 단계인데요. 여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드 브랜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픽을 브랜드 스토어나 페이지로 모아서 전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임과 동시에 그리고 여러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장과 확장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미 스토어 내의 히어로 제품, 즉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구축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타겟팅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수동 타겟팅 키워드를 활성화하시고 경쟁력 있는 입찰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저는 많은 셀러분들한테 비디오 광고를 꼭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셀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낮고 입찰가도 저렴합니다. 대신에 시각적으로 많은 효과를 주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장점, 예를 들면 소재라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광고를 설정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사진만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영상이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심플한 구매 전환, 아마존 글로벌 셀링과 아마존 광고 시작하기 A2G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알찬 정보와 꿀팁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마존 판매에 대한 더 많은 교육 영상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과 아마존 글로벌 셀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즐거운 셀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